사랑하는 연인과 아주 큰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은 연인과 정말 크게 싸운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도 연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들이 날아다닐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상대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심한 말을 내뱉거나 그의 약점을 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오고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이런 큰 싸움을 하고 나면 절망감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우리 관계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의 싸움을 했다는 것 자체로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싸움을 한 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안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감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크게 싸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안정감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 안정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생각은 계속해서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질주하게 돼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지인들의 결혼식에 많이 참석했을 거예요. 요즘은 결혼식 순서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간략해졌고 심지어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흔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어요. 바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혼인 서약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하객들 앞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서약을 해요. 나는 당신이 배가 나오고 머리가 빠져도 당신의 팔짱을 끼고 다니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당신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조금씩 그 모습은 달라도 그 서약의 핵심은 한결같아요. 결혼 생활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나는 배우자에게 우리 사이가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안정감을 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연인과 정말 크게 싸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 마음도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때 두 단어를 기억하기를 바라요. 바로 kindness와 consistency예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숙한 결정을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연인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뒷받침해야죠. 친절과 일관성의 핵심은 다시 두 사람이 차분히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요. 친절함이 효과가 있으려면 크게 싸우고 난 뒤 24시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에게 다가가야 해요.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는 프라임타임이라고 사용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골든타임으로 사용해요. 어떤 심각한 문제나 사고에 대해 초기 대응 시간을 뜻해요. 예를 들어 급성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4분이고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30분 이내예요. 그 시간 안에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큰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연인과의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골든타임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 이내에 상대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가 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크게 벌어진 싸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라는 절망감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관계 회복을 포기하도록 내몰아요. 헤어지자, 이혼하자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관계를 살리기 원한다면 골든타임 24시간 이내에
연인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가야 해요. 왜 내가 먼저 꼭 다가가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첫째, 자존심을 앞세워 머뭇거리다가 24시간이 지나버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고요. 둘째,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인과의 관계 회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친절함으로 다가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비록 우리가 지금 크게 싸웠지만 이것으로 우리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시그널만 보내주면 돼요.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카톡이나 문자도 괜찮아요. 굳이 길게 보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다음날 점심시간 연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어젯밤에 싸운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밥 안 먹지 말고 점심 꼭 챙겨 먹어. 상대는 문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젯밤 일 때문에 우리 사이가 끝난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불안감으로 가득했던 상대의 마음에 서서히 안정감이 찾아올 것이고 분노는 가라앉고 그도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친절함으로 먼저 상대에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때 기억할 단어가 바로 일관성, consistency예요. 사람마다 화난 마음이 다시 가라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모두 달라요. 분노로 마비된 이성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각각 다르거든요. 30분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화가 난 감정은 풀렸지만 상대방은 마음이 풀어지기까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대가 즉각 여러분 문자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다시 화를 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답을 안 해? 왜 메시지 확인했으면서 바로 답 안 보내?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30분 전에는 친절을 베풀었다가 30분 후에 다시 화를 내면 지금 화해를 하자는 건지 다시 싸우자는 건지 상대는 더욱 혼란스러울 거예요. 따라서 그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혹시 상대가 5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서야 반응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친절함을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낀 상대는 서서히 본인의 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차분히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 covenant relationship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covenant relationship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안정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 will never forsake you. I will never leave you.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Conflict Resolution, 연인과의 갈등에 대해서 더 깊은 대화 및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데이트와 결혼을 제가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